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화요일 저녁 함께 해외 선물 전략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1부에 이어서 2부는 골드에 대해서 이슈 전공과 함께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도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신 나이스팟 마스터님과 함께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 채팅방도 많은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신세계입니다. 현재 구간 어떻게 또 시장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잠시 좀 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S&P 500 지수 먼저 보시죠. 다시 눌림 이후에 또 마스터님 의견처럼 일단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갑니다. 현재 구간 0.75%로 고점 향해 가고 있고요. 2699.75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일단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27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자, 현재 구간 계속적으로 고점 높여가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잠시 한 번의 조정, 눌림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 넘게 강하게 상승합니다. 6,771.5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리에서 좀 지지부진하지만 일단 가격대는 0.23% 하락세로 여전히 가격 하락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340달러까지 눌린 이후에 추가적으로 소폭 반등하면서 1,344달러까지 돌파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 가격대고요. 0.33%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66달러와 65달러 후반대 가격대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65.98달러 선이고요. 0.54%로 소폭 다시 한번 회복됐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같은 자리입니다. 일단 89라인 초반대에서 지지가 되면서 89.31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구간 지수가 일단 소폭의 쉬어감과 동시에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에 대한 부분 워낙 앞서서 저희가 또 시세 살펴드렸고 마스터님의 전략 역시 이런 잠깐의 조정, 이런 잠깐의 눌림을 좀 이용해서 매수적으로 짧게 좀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셨기 때문에 마스터님의 말씀을 좀 접목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쪽에 또 피드백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현재 구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유로와 골드 그리고 크루드오일 간에는 일단 가격대가 좀 같은 자리에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또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에 질문 남겨주시는 상담 좀 이어가고 마지막 이슈인 골드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에 남겨주신 상담인데요. 유로FX 질문 주셨습니다. 자, 유로FX를 1.24, 125달러에 매도했는데 어디까지 내려갈지 궁금합니다. 라고 일단 목표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유로FX는 1.24020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역시나 1.24 1라인에서 매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하락세가 조금 더 깊어진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목표가 청산을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어떻게 보시는지 마스터님께 바로 여쭤볼까요?
네, 지금 한번 저가 라인 부근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했지만 여기서 지금 올라타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열려있는 부분이 많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당일 저가 1.2399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었을 때는 전거래 시가 라인 부분이 1.23850 라인까지 일단 추가적으로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 자체가 일단 걸리는 라인 자체가 지금 차트상 보더라도 지금 쉽게 없기 때문에요. 아직 그렇지만은 이제 저가 라인 자체에서 일단 한번 확실하게 못 무너뜨리고 살짝 반등을 했었지만요. 추가적으로 이 라인 자체가 일단 무너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손절가 본절로 잡아두시면서 일단 추가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또는 1차적으로 먼저 수익부터 확보하시는 게 가장 우선인데 먼저 손절가 본절 잡고 네, 추가적으로 정거래의 시가 라인까지 일단은 추가적인 확보를, 수익 확보를 하시든지 또는 이 구간에서 양봉 2개 정도 확인하시면은 네, 그때는 먼저 짧게라도 이익을 청산하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저가 라인 무너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도로 재진입할 수 있는 자리에서 네, 다시 한번 포인트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계약수를 또 남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계약수로 또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도와드리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 수익 구간에 있으시고요. 가격대가 지금 1.24 라인에 지금 맞겠거든요. 지금 1.23980달러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전에 대해서 좀 익절을 좀 잡고 대응하시자. 그리고 이 전에 가격대가 더욱더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그때 맞춤으로 다시 한번 좀 가격대 접근하시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 FX에 대해서 현재 구가 1.24달러가 다시 한번 깨지면서 0.28%까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질문 상담과 동시에 유로 FX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유로 FX에 대해서는 워낙 또 다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설명을 도와드렸고 1.23985달러까지 추가적으로 내려가면서 그동안에 상승을 했었던 상승분이 좀 위태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분에서 어느 가격대까지 또 지지가 될지에 대한 여부를 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마스터님 지금 1.24달러가 깨졌는데 네. 오늘의 저점이 지금 저점 깨지기 직전인 것 같아요. 저가가 980달러인데 네. 이 저점 깨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G980 자체가 지금 네. 아까 상담하면서 지금 조금씩 낮춰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해외 선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지지나 저항 자체를 무너뜨릴 때는요. 한 10틱 이상 무너뜨려야지 또는 10틱 이상 올라타야지 왜냐 변동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거의 10틱까지는 같은 라인이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까 전에 1.24 라인 딱 저가 라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무너졌다라고 일단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네. 이 라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1.23950 라인 자체가 조금 더 내려왔었을 때 확실하게 저점이 갱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23950달러까지 일단 좀 가격대가 무너짐 이탈이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때 조금 더 매도세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근은 1.23990달러이고요. 오늘 일봉상으로 저가는 1.23980달러입니다. 하지만 1.23950달러까지 이탈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매도적인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상담을 좀 도와드리면서 저희가 질문 함께 소화를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입니다. 골드 함께 짚어볼게요. 자, 골드는 일단 1,340달러까지 눌린 이후에 다시 소폭 반등하면서 1,344.3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나눠볼게요. 자, 마지막 이슈 골드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모두 만장일치로 다운의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참 신기한 게 최근에 이런 사태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오히려 골드의 상승을 부추기지 않을까라는 다수의 분석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 골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현재 구간 다운 들어주셨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 하방 아래쪽에서는 좀 상당 지지 역할을 좀 해주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네, 하락세가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하락세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금일 움직임만 보더라도 시가하고 일단 고가 라인 자체, 특히 전거래일 고가 라인 자체를 갱신하지 못하면서 일단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골드도 똑같이
패턴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눌림 자체를 보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진입 자리를 보자면 사실 지금은 약간 공격적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1343라인 자체, 43라인대가 일단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 눌림부터 매도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5분봉 차트로 조금 흐름 자체를 보자면요. 한번 고점이 크게 1360 지금 9라인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322라인대에서 일단은 이 안에서 움직임을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방향을 잡기보다는 계속 제한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렴 현상처럼 약간 진폭이 점점 작아지면서 약간의 횡보세 좀 제한된 구간 안에서의 진폭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금일 일단 1340라인 자체가 추가적으로 무너진다 했을 때는 1337과 그리고 1335라인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열어둘 수 있고요. 골드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 당일 고가로부터 저가 라인까지가 약 120틱 정도 움직였는데요. 네. 골드도 일단 1차 진폭 구간에는 일단은 나온 부분입니다. 제가 골드의 경우에는 오일과 다르게 20틱 정도씩 더 봐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움직임 자체가 조금 더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120에서 140틱 구간인데 지금 일단 120틱 구간이 나왔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1300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3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현재 자리로부터 약 40틱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1346.2라인 자체가 올라온다 했을 때는 오늘 골드라는 종목보다는 다른 투자 종목을 차라리 찾으셔서 대응하시는 게 왜냐 그렇게 크게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위아래에서 흔드는 장세가 나올 수 있으니 일단은 1346라인 때 올라탔을 때는 다른 종목들로 일단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운의 의견으로 매도적인 관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1340 라인이 이탈이 된다면은 1337 까지 그리고 그 아래로는 1335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격대가 지금은 다시 좀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1346달러까지 다시 한번 올라탔을 시에는 일단 이 가격대는 위아래로 좀 흔드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좀 관망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집중하시길 바란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자마자 1345달러까지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이후에 다시 한번 코멘트 또 추가적으로 전달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해설위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골드 같은 경우는 1360 그 위쪽으로는 시장이 주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작년 9월에도 그랬고 올해 1월 중순, 2월 중순, 그리고 4월 중순에도 어쨌든 1360, 이 위쪽으로만 뭐 올라가면은 안착을 하지 못하고 어쨌든 윗꼬리를 다는 그런 구간이어서 이번에도 그 자리 뭐 안착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더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박스권에 대한 매매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또 상단 쪽에 더 근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매도적인 관점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해설위원님의 의견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1346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21%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의견일까요? 들어볼까요? 네, 골드 관련해서 로이터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안전자산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특히 위험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골드가 이상하리만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영향들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진단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처음에 이 시리아 분쟁이 좀 발발을 했을 때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금 가격 역시 0.3% 하락한 모습이고 또 역시 그 외의 가격들도 금 지수도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아무래도 조금 특이한 현상이라고 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달러와 약세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경우는 그다음 없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시리아 리스크 완화 속에서 하락하고 있다. 워낙 이 시리아에 대한 리스크가 워낙 좀 컸지만요. 하지만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완화되는 국면이 워낙 좀 빠르게 대처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 완화적인 부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가격대가 떨어지고 있는 분석을 함께 추가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자, 지금 1345.9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달러의 움직임과 많은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좀 연관을 많이 받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9.285라인까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반의 상승분보다는 좀 떨어지고는 있긴 하지만 오늘 골드와 달러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달러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자로 접수된 상담 이어갑니다. 자, 끝자리 4903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달러도 한동안 이대로 계속 박스권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어떤 이슈에 가장 영향을 받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자, 일단 달러에 대한 흐름은 이전에 90선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달러에 대해서는 저점을 계속적으로 낮추지 못하고 제한적인 하락세일 것이다라는 그런 다수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이 좀 짚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가 한동안 좀 박스권일 거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네. 시청자분이 일단은 질문 주신 것처럼요. 일단은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도 일단 89라인 초반까지 그리고 이제 89라인이 무너져야 되는지 한번 제가 한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위쪽에는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면 일단 89점 중반 라인까지도 일단은 추가적으로 9점 중반 라인에서 아래쪽에서는 89라인대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전고점 자체를 일단 120, 지금 5분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계속 전고점을 살짝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 이제 아래쪽 전저점 라인 자체를 89.120, 네, 이 라인 자체를 또 갱신하지 않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보였을 때는 일단 89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반 라인까지는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일단 다시 한번 상승을 본다 하더라도 조금 위쪽으로는 더 열어두신 게 맞고요. 만약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추세가 매도세로 바뀌려면은 일단 89.12 라인 자체가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89 초반 라인이 무너지는 거 확인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박스권에 대한 의견도 뭐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지금 89라인 초반대인데 29 영선에서 일단 89.12 영선이 이탈될 시에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지지가 되는 이후로는 89라인 중반대까지도 회복이 가능한 현재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가 그렇다면은 박스권 유지가 되니까 역시나 최근에는 골드보다는 또 유로가 달러에 많은 영향과 좀 연동되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89라인 중반대 가격대를 유로로 좀 환산을 한다면은 유로 가격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보면은 잠시만요. 네. 지금 일단은 89점 중반 라인 자체가 지금 보면은 4월 16일 라인 네, 4월 16일 라인까지 일단은 왔었었는데요. 4월 16일 자체는 지금 사실 어제 전거래 시가 라인 부분이 1.238.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청산 자리 한번 네. 말씀드렸던 이 부분까지는 추가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왔었을 때는 1.236 라인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비교해서 유로 FX에 대해서 현재 구간 뭐 달러가 올라가니까요. 유로에 대해서는 좀 하방적으로 봐야 되겠죠. 4월 16일 날 기록했던 가격대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1.238 라인까지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골드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이 됐고요. 지금 시세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면요. 크루드 오일이 지금 빠르게 반등하면서 66.22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정말 낙폭을 정말 빠르게 축소가 됐고요. 0.17% 정도의 하락세만 남아 있습니다. 66.22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 좀 꽤 셌어요, 마스터님. 네. 네, 지금 왜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였었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6점, 지금 14에서 16 라인, 이 지금 중심선 라인 자체가 좀 저항이 좀 강하게 나타났어야 네네. 되는데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일단은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 흐름을 자체 보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아까 전에 상단, 오늘 오후죠. 오늘 유럽장 기장 이후부터 그래서 상단에서 저항받았던 부분은 일단 시가 부근이 66.35 라인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3호 라인까지 1차적으로 지금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도 여기 지금 66.15 라인 부근에서 일단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돌리느냐. 네, 또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매도세로 전환되느냐 이 부분인데 현재 66점, 지금 66달러 자체를 일단은 다시 한번 안착을 했을 때 내려왔을 때 66달러를 안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돌린다 했을 때는 일단 시가 라인하고 다시 한번 고가 라인까지 오면서 오늘 당일 진폭 120틱 이내에서 일단 좀 제한된 움직임으로 일단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6.17까지 다시 소폭 놀리고 있는데, 마스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라인이 좀 강한 매물대인 것 같아요. 그 라인에서 지금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66.1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일단 66 라인 초반대, 지금 66.1416에서 좀 매도적인 의견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가격대가 좀 소폭이나마 좀 오차가 있지만 좀 올라왔는데, 네. 현재 구간 매도 어떨까요? 제가 네. 아까 전에 66.1416 라인은 네. 정확하게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항을 받은 이후에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이 라인대에서는 지지를 받아버리면 지금 시가 라인까지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현재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66점 지금 3호 라인 자체를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66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제 전저점이 될 수도 있겠죠. 66.15 라인이 다시 한번 무너진다면 그 이후 눌림부터 일단 매도로서 전환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가격대였고요. 지금 다시 한번 66.35달러까지 올라왔을 때 그 부분 매도적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리아 리스크에 대해서는 인 부분이고 완전히 해소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쉽사리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워낙 시장에서는 가장 좀 불안하고 좀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확실성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동성을 오히려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해설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뭐 변동성은 지금 시장에는 뭐 우호적으로 좀 그러니까 우호적이라는 게 그 트레이더들한테 또는 이제 뭐 매매하시는 매매자들한테는 변동성은 상당히 뭐 좋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성에 사실 근데 이게 그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은 뭐 이벤트들이 길게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은 개인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앞서도 이제 서두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관련된 그 이슈들이 이게 길게 끌고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트럼프의 이제 뭐 발언이나 액센트를 보면 처음에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다가 뒤쪽에 가면서 어쨌든 뭐 타협점을 찾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을 꾀하는 그러한 코멘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코멘트 던진 것만으로 놓고 보면은 정말 무슨 일이 날 것처럼 이제 뭐 시장이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강한 센 코멘트를 하지만 뒤로 가면은 결국에는 그 부분들을 다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이슈 소멸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뭐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서 어떠한 자산이 한쪽 방향으로 슈팅이 나오면 다시 그 역방향으로 되돌리는 과정들도 상당히 좀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만 놓고 보니까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왜냐면은 발언이 나왔을 때 자산이 슈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벤트가 좀 소멸이 될 때 또다시 원점으로 빠르게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크루드나 아니면은 뭐 골드나 이런 쪽에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에 의해서 자산이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항상 그 재료 소멸의 시점이 어디일지 그리고 그 재료 소멸이 나오면
다시 그 원점으로 좀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받아들인 부분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은 66.28달러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면서 30달러까지 찍네요.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지금의 흐름이 정말 세 보입니다. 66점 지금 3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오늘의 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시가는 66.42달러입니다. 오늘의 시가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될지 여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마스터님은 66.35달러 부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대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신 문자 상담도 함께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문자가 좀 접수가 되는데요. 끝자리 700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이 나스닥을 좀 짚어주셔서 야간 선물, 네. 야간 선물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간 선물 매수 후 수익 중입니다. 코스피 선물 내일장도 예측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네. 자, 일단, 오늘장의 선물시장과 본장이 내일장에 우리 현물 쪽도 많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역시나 선물 쪽도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일단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본장과 지금 선물 지수 모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국선은 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네. 국내 선물은 제가 좀 간략하게 지금 차트가 준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편안하게 일단 구도로서 편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일단 오늘 새벽에 이제 야간 선물 자체가 어떻게 종가를 마무리하냐가 중요하겠지만요. 네, 이제 전일 종가 오늘 국내 오후장이죠. 오후장 끝나고 나서 종가와 내일 시가 자체가 일단 1포인트 이상 갭 상승 출발을 한다 했을 때는 일단 차익 매물 실현들이 좀 남아서 살짝 밀리는 부분들을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국내 선물을 좀 중점적으로 봤었는데요. 지금 316 라인이 지금 최근에 한 3거래일 연속 계속 돌파를 지금 못하고 있었다가 지금 전거래일이었죠. 317 라인을 일단은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계속 315.39 이제 316 라인 부근에서 일단은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지금 내일 다시 한번 출발 자체가 316 라인에서 일단은 움직임 자체가 일단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종가 대비 갭 상승으로 1포인트 이상 출발을 하였을 때는요. 추가적으로 좀 눌림 매수 관점으로 일단은 대응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처음 일단은 종가가 1포인트 이상 출발했을 때는 밀리지 않으면 일단은 먼저 수익 실현부터 하시고 다시 한번 눌림 자리에서 매수 관점을 좀 봐주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315 라인 부근과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 318 라인 부근에서 계속 강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7.45 라인이 지금 317.45 라인 자체가 지금 이틀 전에 이제 고가 라인 부분이었을 텐데요. 이 라인 자체가 돌파된다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일단 318 라인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상승 쪽으로 매수 의견 좀 드렸는데요. 오늘의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314.64 라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317 라인과 318 라인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을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내일장에 대해서 간단히 좀 리뷰를 도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큰 틀 안에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렇게 또 해외 선물을 하시면은 국내 시장에 대한 이해와 연계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수 또 짚어드리고 있는데 나스닥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 1% 넘는 상승세에서 이제 6,800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6,778.75포인트로 1.12%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아까 이전에 눌린 부분에서 매수 들어가신 분들이라면은 아주 현재 부분 매수 좀 수익을 잘 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지금 네.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까 전에 제가 공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비중을 줄이셨을 텐데 네. 혹시라도 지금 복수 계약자분들은 일단은 비중을 좀 한 50% 정도 줄이시고 네. 다시 한번 이제 6,850 라인까지는 오늘 사실 이 라인까지 한 번에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분명 지금 큰 눌림은 올 건데요. 일단 120틱 차트로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패턴 자체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패턴 자체가 바뀌는 이유는요. 일단 22포인트씩 아까 전에 눌림을 준 이후에 지금 상승 위쪽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매수에 대한 힘 자체가 좀 빠진 부분들도 있고요. 벌써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나오고 있겠죠.
있죠. 그래서 현재 6,781 라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오늘 당일 1차 일단 목표가 라인 부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진폭 자체가 10포인트 그리고 지금 이제 약 5포인트씩 줄어들면서 이 이후 라인부터는 일단은 살짝 이제 변곡을 완성해 준 다음 큰 돌림 자체는 6,739 라인까지 지금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 위쪽에서는 추가적인 재진입보다는 차라리 다시 한번 위쪽에서 전저점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단기적으로 그 큰 돌림 자체를 6,740 라인까지 매도로서 일단 볼 수 있는 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고점 자체를 갱신 못하는 걸 확인하고 매도를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말씀해주신 매수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의 상승세는 6,780선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 들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목표가 확인해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 또 재진입,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에 대한 의견도 매도적인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과 S&P 모두 상승 쪽으로 여전히 강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지금 이제 개장한 지 거의 1시간 다 되어 가는데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시청자 질문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S&P와 나스닥 봐드렸는데요. 먼저 S&P 500 지수 여전히 상승세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2,699.25포인트로 0.74%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 방금 전에 살펴드렸죠. 1% 넘는 상승세로 6,775.75포인트 선, 6,776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는 지금 현재 구간 1.24달러고 또다시 깨졌는데요. 지금의 구간은 1.24달러와 1.239 후반대까지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0.29% 약세 흐름이고요. 1.2398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골드는 지금 1,346달러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는 지지가 되지 않고 일단 다시 내려가면서 1,344.1달러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일단 66.23달러까지는 반등은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반등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보합권 움직임이죠. 0.15% 약보합권인 66.23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다시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좀 반등하면서 고점 높여갑니다. 89.365라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0.26% 상승세인 현재 구간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지만 그 이상의 상승세는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 1.24 라인과 1.23달러 후반 간에 공방 벌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회복하는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회복세는 나오고 있지 않은 국면인데요. 자, 계속해서 문자로 도착한 질문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가 2992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역시나 최근에 시청자분들이라든지 투자자분들이 지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수가 이 정도 상승이면 리스크를 완전 해소로 보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지수가 이전에 눌렸었던 부분에서 워낙 이전에는 지수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었고 그 이후에 급락 이후 다시 한번 가격대가 한 중반대 가격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이제 랠리로 좀 확인을 해도 될 것인지 장기적으로 보시는 그 지수에 대한 전망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도 눌림시 매수 의견 드렸잖아요, 마스터님. 그렇다면 오늘의 데이 트레이딩 관점 외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수가 다시 한번 랠리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네, 어떠세요? 일단 아래쪽에서 확실하게 일단은 계속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올 초에 1, 2월 달에는 좀 강한 상승세 이후에 2월 초 한 번, 그리고 3월 초, 그리고 4월 초 부분에 일단 다시 한번 좀 큰 폭의 낙폭을 보였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보일 때는 큰 상승이 아닌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다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랠리 쪽으로 조금 더 열어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일단은 계속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계 증시가 지금 요동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5월달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한번 어떤 또 이슈가 다뤄질 수 있냐면요. 지금 이란 핵협정을 일단은 파기라는 이란 부분, 지난 1월 12일이죠. 이때에 일단은 좀 연기됐던 부분이 이 5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중동에서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또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아직까지 5월 10일까지 일단 보름 이상 남아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일단 미국 기업 실적들 자체도 계속 조금 더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볼 수 있다. 다만 이 상승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일단은 뭐 길게 보는 것보다는 좀 짧게 봐주는 좀 중장기 관점보다도 한 보름 정도, 보름 정도씩 일단 봐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랠리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S&P와 나스닥이 선물 지수에서도 올라가고 있고 본장에서도 역시나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0.75% 상승세로 2,697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본장에서는 마찬가지로 1% 넘는 상승세입니다. 7,237.73포인트로 1.14%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지수에서는 본장과 그리고 선물 시장 안에서도 양지수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지수에 대해서는 해설위원님도 상승 쪽으로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네. 이거는 60에서는 어쨌든 한 번은 충분히 좀 넘겨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그 첫 번째 이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길게 보면은 위쪽으로는 2,700 후반대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60에서는 한번 충분히 뭐 뚫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지금 본장과 선물 시장 쪽에서 모두 분위기가 좋고 일단 가격대에 대해서와 추세,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함께 도와드렸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당분간에 이런 랠리 좀 상승 쪽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장과 선물 쪽에 모두 상승에 대한 흐름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S&P는 2,700선을 도달합니다. 0.78%로 2,750포인트 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현재 2,750포인트로 0.79% 상승세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778.50포인트로 1.12%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입니다. 일단 주말 새 나왔었던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에 대한 변동성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좀 물리신 포지션도 저희 쪽에 지금 접수를 해주고 계시고 신규로 들어가실 포지션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네, 일단 이번 문자는 크루도일 질문 주셨는데요. 끝자리에 989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크루도일 오일 만기가 이제 이틀 남았는데 차월물 매매 전략도 부탁드릴게요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항상 이제 월 마감일 때는 이런 질문이 항상 꾸준하게 오거든요. 왜냐하면 또 해외 선물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제 선물이라는 부분이 월물이 교차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 안에서 포지션 청산 안 하면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차월물을 어떻게 갈아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주시는데, 자, 크루도일 지금 66달러 초반대까지 올라오고 있고 이제 월물 마감까지 설명을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일단 월물 마감 자체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이렇게 65와 67달러 사이 안에서의 좀 제한된 움직임에서 일단은 먼저 마감을 일단은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뭐 큰 흐름 자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슈들이 조금 우려가 완화된 부분에서 일단 방향을 일단 다시 한번 찾기 위한 이런 모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러한 이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일단은 점점 우려가 좀 완화될수록 이제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냐. 미국 이제 일단은 셰일에 대해서 일단 좀 증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매주 금요일날 일단은 채굴 장비 수의 증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주 주간 원유 재고 발표에 대해서 이러한 흐름을 좀 보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기 이틀 남았다고 하지만은 이제 내일 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차물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중동에서는 일단은 계속 6월 달에 이제 감산 합의가 다시 한번 연장이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주요 이슈로 일단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물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땐 추가적으로 상승세로 약 $70 이상까지 일단 충분히 열어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대요. 다만 지금 $65 라인에서는 조금 더 지지를 받아주지 않을까. 지금 오늘 제가 오전에도 일단 글로벌 이슈를 다루면서 총 6가지 이유를 2018년도 유가에 움직이는 6가지 이유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제 조금 하방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셰일 증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중동의 일단 지정학적 우려 자체가 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됐으니까는 이제 공급 차질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려가 아니라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이유밖에 없는데 일단 상승의 여력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이제 날씨도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 네. 이제 드라이빙 데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9월 말까지 휴가 시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원유에 대한 일단 소비 욕구 때문에 이제 정유업체에서는 일단은 원유 자체를 계속 수급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유가를 계속 상승을 또 부분을 지지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달에 이러한 핵협정 문제 파기가 만약에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중동의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다시 한번 6월 달에 방금 말씀드렸던 오펙의 일단 감산 연장에 대해서 큰 어떻게 보면 감산 자체가 좀 더 구체화적으로 논의가 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차원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물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지금 만기를 앞두고 있는 월물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은 유튜브로 좀 올려주신 의견 확인해 볼게요. 네, 실시간으로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접수해 주셨습니다. 유로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유로를 1.24587에 매수로 한 계약 물려 있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될지 지금 유튜브에 남겨주셨거든요. 정말 아쉽게도 지금 가격대가 1.23 라인인데요. 1.24587 중반대 가격대에서 매수로 지금 반대 방향 물려 있으신데 지금 유로가 일단은요 1.24가 깨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락 쪽으로 좀 계속 방향을 가고 있어서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마스터님? 네, 이러한 질문 들었을 때 참 많이 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 다만 지금 다행인 것은 일단 단기약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 금액 자체가 이제 얼마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진입 계약수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일 제가 시가 라인이었던 1.238 라인과 추가적으로 뭐 1.236 라인까지 말씀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위쪽과 아래쪽 1.235 라인 부분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하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어디까지 좀 박스권 안에서 매매라고 했었으면 분명 유로 FX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아래쪽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눌림 자체가 또 올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도망 나올 수도 어떻게 진입했던 부분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단기약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 사실 조금 청산하시기가 좀 힘들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라면은 원래 저의 입장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일단은 청산을 하고 일단 대응하는 편이지만은 손절하고요. 손절하고 하는 편이지만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계약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더 괜찮으신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오늘 진입해서 오늘 하루분 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왔었을 때 1.236 라인 부근에서 한 계약 정도 일단은 더 진입을 하셔서 1.24 라인 정도 1.2450 라인 부분에 일단 평단가가 맞춰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라인 부분이면 충분히 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1.24587 중반대 가격에서 매수로 들고 가고 계시고 지금 이 가격대가 하락하면서 1.24 라인이 깨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 계약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손절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 계약이기 때문에 가격대 1.236 라인에서 좀 추가적으로 한 계약을 조금 더 추가를 하시고 그래서 평단가가 1.24 라인에 단가가 맞춰진 이후에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함께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좀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아쉬운 사연이었고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와 이 다음 매매에 대해서는 좀 현명하게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 역시 유튜브로 좀 올려주신 의견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저 애청자 분께서 이번에는 좀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워낙 기술적인 부분은 자신만의 보는 기법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적용을 할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또 제외를 시킬지, 그렇게 정말 다양한데, 일단 다우지수 선물을 보시는 시청자 분이신 것 같고요. 지금 다우지수에서 1분 봉상, 헤드앤숄더 차트인데 해외 선물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무의미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우지수 선물 지금 1분봉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헤드앤숄더라면은 일단 뭐 차트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잖아요. 일단 고점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런 헤드앤숄더형이다. 그렇다면 이 헤드앤숄더를 이용해서 그 다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워낙 좀 작게 보셔서 이게 어떻게 좀 적용이 될까요? 지금 뭐 헤드앤숄더 하면은 이제 방금 막 영어 말 그대로 이제 어깨 모양 자체로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지 못하면서 살짝 눌림 자체를 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지금 이런 패턴들을 몇 번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분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라기 뭐 무의미하다기보다는 먼저 그 전에 패턴들을 많이 확인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전 고점, 전 저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일단 헤드앤숄더를 보일 때는 일단은 전체적인 큰 상승 방향에서는 일단 짧게 매도적 관점으로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매도적 관점에서 조금 진입하기는 공격적이면 차라리 아래쪽 지지라인 때를 기다려버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무의미하다기보다는 분명히 기술적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1분 봉상으로도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고 그리고 나스닥이라든지 S&P에서도 추가적인 상승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 제시를 드렸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도 쉽게 지금 24,700 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추가 상방으로 일단 열어두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상방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헤드앤숄더 형이 일단 차트의 주식상으로도 많이들 보고 계시고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많이 분석하시거든요. 일단 해설위원님 헤드앤숄더 형 많이들 보시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헤드앤숄더는 네. 머리랑 어깨죠. 네. 그래서 예, 좌측 이게 이제 예, 머리랑 어깨형이어가지고 네.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이제 낮고 이제 그 넥라인을 깨면은 이제 이탈 신호, 그러니까 반전형 패턴이다라고 이제 좀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예. 다음이죠. 네네.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이제 넥라인, 그러니까 넥은 이제 목이죠. 그래서 목 네. 라인을 깨면은 이제 반전형 패턴이라고 이제 뭐 많이 일컬어지고 있고, 뭐 역헤드앤숄더는 이제 바닥권에서 나오면은 상승 쪽으로. 상승 전환으로 이제 좀 많이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네. 거래량이 이제 그 돌파될 때나 아니면 지지라인이 깨질 때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더 이제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패턴이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헤드앤숄더 진짜 머리와 어깨 모양으로 좀 봤을 때 일단 그 중심이 되는 기준 라인이 이 목, 넥라인에 대해서 좀 이탈 시에는 또 하락으로 볼 수 있는 패턴이기도 하고요. 이게 좀 거꾸로 모양이 바닥 쪽에서 나온다면 이제 그 이후 목 라인이 좀 넘어갔을 때는 상승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1분봉으로 좀 짧게 보시기 때문에 일단 그 기술적 관점을 좀 적용을 해서 그 다음으로 좀 이어가실 수 있는 것이 거의 100%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분리해서 좀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1분봉으로 보고 계시는데 지금 마스터님은 틱 차트 좀 많이 보시잖아요. 네. 일단은 뭐 분봉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약간 허수의 일단 캔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을 보면 같이 이제 거래량도 봐야 되는데 항상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제 차트를 봤을 때는 아래 거래량이 따로 없었죠. 그러한 이유 자체는 뭐냐면 최대한 단순하게 일단은 움직임을 보고 일단은 거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틱 차트를 보고 있는데 분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약 55초, 0초부터 55초 때 일단 음봉이 보이더라도 60초 되기 전에 5초 동안 물량을 이제 강하게 매도 물량을 넣었을 때는 양봉이 됐던 것도 음봉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겠지만요. 일단
틱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건수에 따라서 일단 캔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거래 건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캔들이 빨리 형성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빠른 흐름을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 이제 데이 트레이딩에서도 짧게 청산 또는 짧게라 하더라도 해외 선물에서는 약 30틱에서 50틱, 좀 길게는 100틱까지도 일단 틱 차트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틱 차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분봉으로는 시간에만 국한되는 국면이 있는 반면 틱에 대해서는 이런 빠른 흐름 또 데이 관점으로 좀 빠른 단타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좀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틱 차트를 좀 활용하는 방법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2시간 동안 날씨판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간 신세계였는데요. 마스터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오늘 뭐 유로 FX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좀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저도 오늘 기분 좋은 밤으로 네,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골드랑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방향을 이제 못 잡고 어떻게 보면 제한된 움직임에서 일단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일단 지수라든지 아니면 통화 상품군을 보시는 게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통화적인 상품으로 남은 시간 동안 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박랑 캐스터 마지막 뉴스 전해해 줄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외신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올해와 그리고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3.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법인세가 또 인하가 되고 미국의 경우에 또 일시적인 세제 혜택으로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한 2020년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뭐 세제 효과가 또 사라질 것이고 또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로존에는 상승률을 소폭 상향 했고요.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재정 확정 기조와 또 폭넓은 성장, 또 모멘텀은 회복세로 점쳤고요. 하지만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우려로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고 또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충격적인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금융시장이 복원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해설위원님도 마지막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변동성 큰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확실한 전략이랑 그다음에 확실한 손절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신세계 보면서 항상 배우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다양한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